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주유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동양고등 이제 승인 말씀의 배움의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논어에 나오는 그 배움에 대한 4단계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양고전 논에 나오는 네 가지 이제 배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자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생이 지지 상냐, 학이 지지 차야, 곤이 학지 우차야, 곤이 불학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움에 대한 4단계 가운데 첫 번째가 생이지지인데요. 이 어떤 사람의 분류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최고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생이지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천재들을 이야기하죠. 네. 하지만 이제 이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알고 태어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생이지지는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첫 단계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 학이지지입니다. 네. 이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사람을 의미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학이지지는 그 공자가 강조한 가장 이제 중요한 인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이지지 한자를 살펴보면 배울 학, 말리열리, 알지, 어조사 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도 이제 스스로 본인이 학이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어떤 물음에도 이제 답을 제시한 이유로 태어나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워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한 배움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또는 속도가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경쟁에서 이겼다면 이제는 친구가 많은, 즉 회원수가 많은 기업이 이기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배움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배움을 통해 높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당수가 이 학이지지 단계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 학이지지는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또 5차 산업혁명 시대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계속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여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배움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재행무상과도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행무상은 참 그게 이제 보물이죠. 네. 우주의 이제 만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늘 이제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도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배움의 4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는 권위학지죠? 그렇습니다. 예. 권위학지는 공경에 처해서 배우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경에 처해서라도 배움을 이어간다면 이 또한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국 속담에 이제 현명한 사람은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이제 한 번 실수를 통해 새로운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배움의 단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이 공경에 처하는 것도 배움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이어간다면 소중한 이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도 맥을 같이 하고요. 권위학지는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목적지에는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곤이불학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곤이불학은 공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공경에 처해서 실패를 하면서도 공경에 처한 이유나 실패의 원인에 대해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방식을 고집하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자도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공경에 처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공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을 들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량품이 이제 생산된다고 할 때 그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을 찾아 고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량품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런 회사는 이제 미래가 밝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 이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할 때 한 번은 운이 좋아서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것과도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이나 공부나 뭐든지 늘 배운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이 이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치죠. 우리가 이제 성공의 법칙 중에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이제 3시간, 10년을 꾸준히 할 때 그 분야의 이제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움의 4단계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 생이지지는 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나는 사람으로 이상형일 뿐 이 현실엔 존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단계, 세 번째 곤이학지는 공경을 통해 배워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곤이불학은 공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시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월 가는 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름답디다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